센진학 2023 수시 대비 교사 설명회 의학학 계열 분석을 맡은 목동고등학교 박성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화고등학교 정창우입니다. 네, 좀 전 강의에서 2002학년도의 의학학 계열의 경향성을 입결과 경쟁률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번에는 2023에 대한 말씀을 중점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최상위권에 속힌 학생들은 워낙 이 의학학 계열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학생들을 지도하실 때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창욱 선생님 말씀을 좀 참고하시면서 많은 좀 도움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욱 선생님, 네, 전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의학학 계열의 입시 환경 어떤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올해 입시 환경에 대해서는 좀 세 가지 부분으로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네. 모집 인원에 관해서 그리고 이번 입시 환경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 하나,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각 의대든 치대든 이러한 전형별 변화사항을 좀 잠깐 네, 좋습니다. 짚어보려고 네,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 모집 인원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모집 인원을 보시면 2023학년도에는 의대 3,014명을 비롯해서 전체가 5,387명입니다. 네. 2022학년도를 보게 되면 의대, 치대, 약대의 전체 모집 인원이 같은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의대에서 1명이 늘었고 치대는 1명이 줄었기 줄었네요. 때문이군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모집 인원의 변동이 굉장히 좀 적은 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다만 작년에 수시 모집 비율 자체가 58.1%였던 것이 올해 23학년도에서는 59.7%로 소폭 상승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전형별로 좀 살펴보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교과 인원이 의대나 치대나 약대 모두 다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다음번에 말씀드린 아까 얘기했던 입시 환경의 가장 이슈가 일명 지방대 육성법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인데요. 대신에 종합전형은 이렇게 인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네. 논술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감소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또다시 21명이 또 감소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 모집 인원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지방대 육성법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고 각 지방에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40%를 학생을 선발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권고사항이었다가 올해부터 의무사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인재 전형을 이게 보게 되면 2022학년도에는 약 1,100명 정도가 되었다가 2023학년도에는 약 1,300명 정도로 해서 한 200명 정도 비율로는 약 19%가 이렇게 증가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오히려 서울과 수도권 학생들 자체가 아까 5,800명 정도? 5,300명 정도가 됐었죠. 의대, 치대, 약대에서. 거기에 지역 인재는 서울, 수도권 학생들이 지원을 못하니까 1,300명 정도를 빼버리면 약 4,000명밖에 모집 인원이 안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2022학년도보다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는 것이 올해 이러한 의학학 계열의 입시 환경 중에 가장 이슈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거는 그러면 선생님, 네. 일단 의학학 계열로 가고 싶은데 종합전형이 줄고 논술 전형도 줄고 지역 인재는 늘었다. 그럼 이것이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어떻게 좀 더 고민하셔서 아이들을 지도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을 조금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모집 인원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됐는지, 그거에 따라서 뭐 합격선 자체를 그대로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관해서 이 학생이 그래도 학생부 교과 전형 이렇게 인원이 줄던 어떤 대학은 약간 느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런 대학에 맞춰서 합격선을 좀 고민을 좀 고려를 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예상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지역 인재 전형이 늘어난 대학의 경우에는 전형과 조금 다른 양상이 벌어질 수 있겠다는 점을 주의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이어서요, 선생님. 네. 의과대학 전형과 달라진 어떤 신설된 전형이라든가 네. 없어진 전형이 있으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신설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희대 지역균형이 대표적이고요. 그다음 조선대 학생부 종합 전형. 그다음 눈여겨보실 게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성균관대 논술울사 전형이 새로 신설이 네, 되었습니다. 5명이네요. 네. 경쟁률 아까 성균관대 약대 666대 1 네, 보셨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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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더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대신에 반면에 부산대 같은 경우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을 폐지를 했는데 이제는 부산대는 수시 모집에서 교과, 종합, 논술 자체를 전부 다 지역 인재로 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대학이 돼버렸습니다. 또 하나 보실 거는 아까 성균관대 논술울사 전형이 신설이 됐지만 반대로 한양대 논술, 즉 한양대 같은 경우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논술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챙겨야 될 게 좀 많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전형 방법도 바뀐 대학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네, 좀 간단하게 몇 네. 가지만 좀 살펴보게 되면요. 네. 그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가천대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 2단계 면접 비율이 작년에 40%인 게 이번에는 50%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 보면 연세대 미래 캠퍼스와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이 일관 합산 전형으로 좀 바뀌었다. 요 정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이렇게 변경된 것들이 좀 보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대표적으로 서울대죠. 그렇죠? 예. 네네네. 서울대 지역균형이 이제 일괄로 뽑던 것을 이렇게 단계별로 서류 100%의 3배수로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네, 논술까지 뭐 말씀을 드리면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논술 반영 비율이 60%였던 게 70% 이렇게 조금 확대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서울대가 일괄에서 단계로 바뀌었다. 네.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수능 최저 말씀 좀 더해 주시죠, 선생님.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가장 예민한 부분이고 네. 가장 많이 체크를 해야 될 그렇죠. 거죠. 네. 첫 번째 강의에서 이제 선생님이 수능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높게 설정되어 있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완화가 된 부분이 있고 또 강화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 번씩 체크해 볼 필요도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에서 저는 좀 눈에 띄는 게 가톨릭대학교 지역균형에서 작년까지는 2를 지정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러한 과탐에 대한 지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전남대 같은 경우에 세계합 4인데요. 네. 작년에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한 과목에 4개합 5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전남대 같은 경우는 조금 완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입결이 있죠. 올릴 여지가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겠죠. 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선 눈에 띄게 보실 거는 아마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인 것 같아요. 작년 한 해만 좀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었고요. 근데 올해는 다시 없앴습니다. 대신에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1단계 선발 인원 자체가 선발 배수 자체가 4배수에서 3배수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챙기실 필요가 있고요. 경북대 같은 경우에 논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북대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들어와 있고 논술에도 나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원래는 과탐 포함이 아니었거든요. 네. 세계합 3이었는데 이게 과탐이 포함된 게 어떠한 영향이냐라고 보면 아마 선생님들 학교에 보시면 자연계열 학생들이 과탐 쪽에서 최상위권 학생이라도 성적이 그렇죠. 생각보다 만만치 않더라고요. 과학 성적이. 삐끗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보통 저희가 8개 과목의 1등급 컷의 평균을 좀 잡아보면 원점수로 보면 43점에서 44점 정도 되거든요. 과학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조금 잘한다는 애들은 각 과목마다 2개는 틀린다 이런 개념인데 최상위권 학생들이 그러한 난이도에서 하나를 틀리거나 아니면 틀리지 말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좀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완화된 대학은
입결이 좀 올라갈 여지가 있을 거고 네. 수능 최저가 강화된 대학은 입결이 조금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워낙 또 높은 학생들이 오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걸 기대하기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겠다. 뭐 그런 네.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의과대학이었고요, 선생님.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궁금한 게 이제 치과대학이거든요. 네. 치과대학 말씀도 좀 해주시죠, 선생님. 네. 치대는 뭐 작년과 거의 이제 변화는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전형명 변경을 제가 한번 써봤는데요. 의대도 전형명 변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선생님도 아시다 보니 뭐 네네. 하시다 보면 네. 전형명 때문에 굉장히 헷갈린 경우가 많잖아요. 네, 다 못 외웁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들께는 그냥 좀 크게 알고 계셨으면 전형명을 정확히 아는 것보다는 네. 그냥 교과. 이 학교에선 교과로 선발을 하는구나. 종합으로 선발하는구나. 뭐 요 정도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소개한 대로 이제 조선대 치대 같은 경우에도 단계별에서 일괄합산 이렇게 바뀌었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완화는 이제 전남대와 조선대에서 있었고요. 강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북대에서 약간 강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 같은 경우에는 뭐 경희대가 신설이 됐으니까 늘어났고요. 감소는 전남대가 이제 2명 정도 줄었는데요. 조선대를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조선대. 네, 조선대가 28명에서 16명으로 좀 크게 감소한 편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전형은요, 좀 보시면 알겠지만, 뭐, 모집 인원,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네, 되겠죠. 네. 이제 경북대 아까 말씀드렸던 과탐이 필수로 포함이 네. 된다. 전남대 고교 생활 우수자 유형 1 같은 경우에는 4개 합 7에서 3개 합 6으로 이렇게 조금 더 완화되죠. 완화가 됐네요. 네. 완화가 그럼 됐네요. 전북대 네. 큰 사람은 강화가 됐을까요? 완화가 됐을까요? 3개 6이 3개 5인데 네. 이게 수학 포함해서 수학 포함이 빠졌네요. 네. 네. 그래도 그래도 6이 5가 됐으니까 네, 이거는 강화라고 봐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화. 수학 자체가 이제 통합형 수능이 네. 되면서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이 좀 유리한 그쵸. 점수 구조를 갖게 되거든요. 1등은 거의 뭐 기본이라고 봐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거는 좀 강화다라고 좀 판단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논술 전형에서 경북대가 아까 말씀드린 네. 종합 전형이나 이런 것과 똑같이 이렇게 치대에서도 똑같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전형에 따라서 모집 네. 인원이 는 대학, 준 대학, 네, 또 대학별로 또 수능 최저가 완화된 대학, 강화된 대학, 네, 또 조건도 과학이 포함됐다가 빠진 대학, 혹은 수학이 필수했다가 빠진 대학, 네. 조건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네요. 그러면 이 변화된 조건에 맞게 우리 학생들이 수능 체제를 잘 맞추는 게 일단 의과대학, 치과대학 갈 수 있는 기본 루트가 되겠네요. 네. 네, 그럼 이어서 논술 전형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항상 이 논술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희망 고문 아닌 네. 전형인 것 같은데, 논술 실시대학부터 궁금합니다, 선생님. 네. 아무래도 논술은 교과 성적이 조금 낮고 학생부 내용이 좀 부족한 학생들이 의학학 계열로 진학할 수 있는 유일한 전형이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이쪽을 한번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선생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희망 고문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수능도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논술도 뭐 따로 준비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논술 실시대학은 의대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 39개 대학에서 작년과 동일하게 9개 대학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과 동일하다는 얘기는 뭐 때문이냐면 한양대가 폐지가 됐었잖아요. 네네네. 아까 대신에 성균관대가. 그렇죠. 네네. 성균관대가 신설이 되면서 학교는 9개 대학으로 됐는데요. 여기서 좀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어디냐면 울산대예요. 울산대 인원이 몇 명인가요? 3명이네요. 네. 정원 내로는 총 몇 명이냐면 5명이에요. 근데 지역 인재로 2명을 뽑으니까. 네, 3명입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는 인원은 3명이다. 그러니까 작년에 12명인 게 3명이니까 어마어마하죠. 네, 올해 아주 네. 쉽지 않은 전형이 될 것 같네요. 네, 또 하나는 이 울산대가 가톨릭대하고 논술 날짜가 같았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부터 날짜가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가톨릭대에 19명을 뽑는다 할지라도 그거의 경쟁률이 상승할 거란 예상과 울산대는 인원이 감소된 데다가 분리가 돼서 또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학이다 보니
경쟁률이 좀 어마어마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그럼 거의 여기도 또 몇백 대 1 이렇게 될 여지가 있겠네요. 네, 뭐 기본이 몇백 대 1이니까요. 네, 네, 네. 네. 치대 같은 네. 경우에는 작년과 똑같이 3개 대학에서 이제 실시를 하고요. 약대는 총 7개 대학에서 실시를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딱 보시면 갑자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빈칸이 네, 보이시죠? 없는 대학이 보이네요. 네. 네. 그게 어떤 대학인가요? 네, 연세대학이네요. 네. 연세대. 그래서 경쟁률 많이 높겠죠. 그래서 네. 이러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치대나 이러한 약대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뭐 인원이 줄든 네. 어쨌든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논술을 통해서 한번 대학을 들어가겠다 이런 어떤 욕심을 가질 텐데 그런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까요? 경쟁률이 뭐 수백 대 1인데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최저가 너가 될 수 있냐 안 되냐 여러 가지 어떤 지도의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선생님. 일단은 논술은 수시의 6개의 카드에서 남는다라면 저는 뭐 지금 현재 성적이 약간 좀 처지거나 뭐 6월과 9월 뭐 나중에 보겠지만 그 성적이 약간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카드를 안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논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가장 아까부터 강조를 드렸죠. 예, 수능 네. 최저학력 기준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6월과 9월을 보면서 충족 가능성을 선생님들께서 꼭 꼼꼼하게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대학별 출제 범위 이거를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성균관대에서 작년까지 수학, 과학 논술을 봤던 것이 수리 논술로만 바꿨거든요. 그렇죠. 과학 네. 논술이 없어졌죠. 그렇게 과학 논술이 없어진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또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통합형 수능이 되면서 수학이 선택 과목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미적분, 그다음 기하, 확률과 통계가 있는데 학생들이 3학년에 올라오면서 자기의 수능 과목만 집중을 하다 보면 다른 과목을 교과 수업 시간에 배웠어도 잊어버리거나 또는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각 대학별로 수학, 특히 수학에서 어느 범위까지 출제가 되는지 조금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네. 거라고.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대학에서 모의 논술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실시한 네. 것도 네. 있고 그런데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요. 보통 저희 학교 학생들, 선생님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네. 선생님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이럴 거예요. 논술학원 다녀야 돼요? 이런 질문을 그럼 뭐라고 답하시나요? 저는 다닐 필요 없어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는데요. 네. 이러한 모의 논술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럼요. 네. 모든 대학에 이제 뭐 다는 아니지만 이러한 모의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의 홈페이지만 가도 그 자료를 다 다운받아서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모의 논술이든 기출 문제를 일단 네. 받아서 시간을 정해서 자기가 한번 어렵더라도 써보고 네. 또 해설지를 보고 자기가 잘못된 부분, 난 보완해야 될 부분을 자기가 첨삭하듯이 스스로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덮고 새로운 문제지를 다시 똑같은 문제를 출력을 해서 재작성을 한번 해보는 이러한 식으로 계속 조금 더 반복을 하면 그 대학의 출제 경향성을 좀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 학원에서도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네네. 형태니까 굳이 학원을 다닐 필요 없이 이런 방법을 하는데 학생들이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 말과 또 실천이. 그렇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부분은 진짜 논술을 쓰는 학생이 있다라면 조금 한 번쯤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수능 대비 학습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이유는 이제 모든 선생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모든 대학에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모든 대학에 들어오는 면접이라든지 제시문이라든지 논술 문제까지도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교육과정에서 출제하는 것은 수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똑같죠. 그러니까 수능 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논술 준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동시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런 것이 되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학생들마다 논술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일단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출제 범위, 그다음에 제작성, 네.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어떤 팁들을 학생들한테 주면서 어쨌든 최대한의 능력치를 끌어올리는 게 네. 또 필요할 것 같고 또 한편은 수능 최저도 높지만 또 경쟁률이 높아서 수능 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런 점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좀 당부를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넘어볼게요, 선생님. 이제 기말고사 이 영상을 이제 보실 쯤 되면 여름방학 임박한 시기일 텐데요. 그러면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생들과 함께 학생부를 마무리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마무리 전략이 가능할까요? 이게 가장 힘든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선생님들이 또 이 시기가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좀 방학이 가까우니까 좀 쉬었으면 하는 그러니까 한숨 좀 돌리고 싶은데 이 학생부라는 어마어마한 작업이 기다리고 그렇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시죠. 저는 저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정말 짝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짝사랑이 뭐죠? 네, 아이들은 신경을 안 쓰는데 선생님만 좋아하는, 선생님만 신경 쓰고, 선생님이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런 것만 하는. 근데 저는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이들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1학년에 무엇을 했는지, 2학년 때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3학년 때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나 아니면 발표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아이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제일 지금까지 학교 들어와서 한 활동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라. 그러면서 각 학년별로 공통 주제로 다룬 게 있는지 아니면 공통된 또는 관심 주제였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보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구체화하거나 심화할 수 있는 상황을 3학년에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또 특히나 학생부 입력 항목 자체가 많이 축소가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아리나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오히려 작성하는데 선생님들의 부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활동이나 이러한 발표되었을 때 조금 더 학년, 그 이전 학년에 있었던 걸 연결된 심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관심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마무리가 되는 이러한 후속 활동들을 좀 연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많은 대학은 아니지만 여러 대학에서 입학사정관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지금 설명드린 게 뭐 심화나 구체화를 시켜라라고 하는데 그게 절대 어려운 주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주제라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쉬운 주제라도 어떻게 했고 그 무엇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니면 이 실험이 실패했더라도 뭔가 아쉬웠고 그게 뭐였는지 이런 것만 조금 더 선생님들이 기재를 해주신다면 선생님들 각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저도 학교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선생님들께서 이제 방학도 다가오고 또 쉬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학생부를 잘 마무리하시면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또 경쟁력이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거의 마지막 질문에 다다른 것 같은데요. 의과대학은 또 면접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일단 맞습니다. MMI가 뭔지부터도 궁금하고 또 이 전형을 면접을 어떻게 준비시켜야 될지도 학교에서는 좀 막막할 것 같은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그렇죠. 의대 또 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치대나 이런 데도 이제 MMI 다중미니 면접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다중미니 면접은 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대학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3개나 아니면 3개부터 5개 정도의 면접실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각각의 면접실에 들어가서 주어진 과제 또는 문제를 해결하는 면접 방식입니다. 이러한 면접들은 아무래도 의대다 보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이제 주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이거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한림대 기출문제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네네. 이제 한림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인성 영역, 뭐 상황 영역, 그다음 모의 상황 영역이 있고요. 그래서 각각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또 하나 이 MMI에서 인성 뭐 이따가 문제 보면 알겠지만 네네네네. 인성, 상황, 모의 상황 어떤 게 제일 어려울까요? 너무 어려운데요. 다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연습을 네. 해보면 상황? 아. 상황 쪽이 어떨까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소개시켜드리지 않은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의대 MMI 다중민의 네. 면접에 보면 네. 항상 하나의 면접실은 서류 확인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그 네네. 서류 확인 면접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어떤 걸 했는지 자기의 학생부의 내용을 가지고 면접을 하는데 오히려 이런 쪽만 준비를 하다가 자기의 학생부를 소홀히 보고서 문제가 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단 한림대 기출문제를 한번 볼까요? 인성 영역을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주 문제가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뭐 우리 사회에서 다양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인종이나 아니면 뭐 다문화 사회도 요새는 많이 네네네.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생각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다양성인데 한번 보면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마지막에 보시면 네 번째 갑자기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에서 다양성을 장려, 억압하는 제도가 뭐가 있을까? 네. 순발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네. 학생들은 대답을 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각 의대 교수님들께 네. 좀 잠깐 여쭤보면 네. 생각보다 아이들이 대답을 다 한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이 이제 상황 영역입니다. 네네. 예, 이거는 이제 철수라는 축구 선수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축구 선수다 보니까 단체 생활을 하고 합숙 훈련도 하게 되는데 네, 그렇죠. 아마 나올 만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예상 문제. 근데 그 중에서 아버지의 뭐 백신 접종 후에 아나팔락시스라는 증상이 있었고 자기도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서 이걸 맞지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죠. 이게 어떤 대답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어떤 대답을 해도 되는데요. 문제는 거기에 계신 면접관들이 그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내가 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왜 이런 상황이 돼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 주장이 잘못됐다고 느끼면 빨리 바꾸고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정말 논리적으로 설명하다가 마지막 그렇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 굉장한 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조금 더 꼼꼼하게 끝까지 네. 교수님이랑 싸우더라도 네, 그래도 논리의 일관성 같은 것도 네, 필요하겠네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모의 상황 영역입니다. 이 모의 상황 영역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항상 의사와 관련된 진료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환자, 보호자, 의사. 그래서 의사로서 역할이나 의사라면 어떻게 되겠느냐, 보호자라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저도 의사가 되기 위한 관문을 치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질문 자체가 추가 질문이 많이 나오는 거 봐서는 네. 학생들이 연습을 하는 과정이 되게 네. 준비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됐고요. 그다음 종합적으로 한번 MMI에 대한 말씀을 좀 총체적으로 한번 해주시죠, 선생님. 네. 뭐 아무래도 이제 MMI라고 하는 부분에 어색하신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제일 첫 번째가 이거죠. 각 대학에서 이제 공개하는 선행학습 영역평가 보고서를 보시면 이러한 면접 문제와 그러한 그 내용의 배경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반드시 정독을 해야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겠죠. 네, 그래서 면접의 진행 방식이라든가 유의사항이라든가 또 어떤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좋겠다. 유리하다. 네. 사례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이러한 팁들을 좀 확인하는 방법.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거죠. 대신 이게 선생님들께서 해주시기가 생각보다 조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상위권 학생들을 하고 이 문제가 어렵지 않을까? 근데 접근법을 조금 달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전 모의 면접이라고 해서 면접 문제를 만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나 모의 문제를 가지고 그 상황을 네.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이라도 하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 네. 네. 그것을 영상을 녹화를 해서 같이 보면서 피드백을 해주시면 굉장히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선생님들도 많은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아주 다양한 어떤 상황을 가정하시고 준비 방법을 주셨기 때문에 네. 우리 현장 선생님들한테도 좋은 강의가 되지 않나 예상을 드려봅니다. 오늘 잘 들으신 내용들을 잘 정리하셨다가 학생들과 함께 의학학 계열에 대한 지도를 해주신다면 우리 학생들이 전년도보다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